과거의 메타버스는 지금과는 정말로 많이 다르다. 기술적인 측면도 너무나 다르고 경제적인 측면도 너무 달라요. 각각의 행성에서 제가 여러 가지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행성의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는 거죠. 엔잡러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백수래도 저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상 가서 다 돈을 벌어서 저는 현실에서 그냥 돈만 쓰기만 하면 돼요. 여기선 백수인데. 이 행성 가서는 게임으로 돈을 벌고. 그러니까 이런 그 생산의 플랫폼들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게임하고 그냥 뭐 아이템 만드는 거 말고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넘어서는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저는 그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션 하는 능력들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 분야도 엄청나거든요. 미술, 음악, 하다못해 웹툰 이런 거 보세요. 벌써 미술도 보세요. 지금 NFT가 붙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만들 저작 도구들은 이미 발달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또 더욱이 진화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음악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모션 웨이브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음악을 가수가 될 무대에 설 자신이 없어요. 외모도 안 되고 노래 실력도 안 돼요. 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 음악 세계 안에서 내가 이게 정말 안 되지만 다른 방식이 없는가? 근데 그 이모션 웨이브에서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인공지능이 저한테 작사 작곡해주는 걸 도와줘요. 그러면 곡을 만들죠. 곡을 만들면은 여기서는 또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줘요. 버추얼 휴먼이 그러면은 내가 만든 곡을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음악을 플레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아바타하고 노래를 NFT를 붙여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정말 이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뮤지션이 된다고 하는 거는 전형적인 과정들이 있잖아요. 일단 제가 무대에 서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끼가 없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은 하지 마. 야, 그거는 너랑 좀 안 맞는. 야, 그거 너 할 수 있어? 너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방식이 달라지고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능화된 생산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메이크의 기능이 이제 여기 음악으로 왔어요. 여기서 뭔가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생산 플랫폼들이 동종의 생산 플랫폼들이 이제 여러 행성들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이 행성도 여러 가지 행성에서 할 수가 있고 이 게임도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다변화돼요. 분야가. 그냥 게임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저는 웹툰이 정말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지금 얼마 전에 AI가 그 네이버의 AI 웹툰 페인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능화된 도구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보세요. 웹툰을 하나 만들려면은 다 밑그림 그리고 칠하고 정말 스토리도 짜야 되고 정말 어렵잖아요, 진짜로. 여태까지 그렇게 다 해왔단 말이죠. 특히 예전에 과거에 그러니까 점과 선과 면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소설이 있었고 그 소설이 만약에 뭐 이제 화면이 됐잖아요. 이제 텍스트가 화면이 됐고 이제 영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웹툰에 있는 IP들과 캐릭터들이. 근데 이번에 그 지능화된 도구들이 내가 이제 밑그림도 AI가 그려주는 게 있거든요. 밑그림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저희 구상인 거죠. 물론 만족도가 지금은 떨어지고 흔히 말하는 그 이제 품질이 지금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꼭 제가 웹툰을 아주 엄청나게 장편으로 만들지 않아도 매일매일 짧은 단편을 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정말 재밌겠다. 근데 내가 그릴 자신이 없어요. 스토리는 좋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AI한테 밑그림 좀 그리게 해보자, 간단하게. 그리고 웹툰 중에서 보면은 그림이 중요하지 않은 웹툰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웹툰도 있어요, 정말로. 뭐 제가 그렇게 판단할 그런 영역은 안 되지만 정말 정교하게 막 한 땀 한 땀 그린 머리카락 하나하나 있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심플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밑그림을 그려줘요. 저희 스토리를 담아서 AI가 칠해줘요. 과거의 방식하고 지금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앞으로 나올게요. 저는 그러면 이제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 말리지 않을까요? 음악 하고 싶어. 노래 한번 불러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너 아니거든. 너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림 한번 그려볼래? 너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되겠니? 근데 이제는 게임도 그랬잖아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해야 돼. 너 어떻게 게임을 만들어? 옷을 디자인한다고? 너 좀 그래픽스 좀 할 줄 알고 그래? 뭐 좀 이렇게 좀 할 줄 알아? 그래야지 뭔가 좀 디자인을 하지. 근데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저들이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그 생산의 도구들이 정말 지능화돼 가고 있고 모듈화돼 가고 있어요. 분화돼 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웹툰도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제가 만든 웹툰의 IP가 캐릭터가 아바타가 이제 제가 원하는 행성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다른 웹툰의 아바타를 제가 이제 등장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네이버 웹툰하고 제페토가 제휴를 하거든요. 지금 몇 달 됐는데 제휴하는 이유가 너무 뻔하잖아요.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웹툰의 IP가 이제 일로 뛰어 들어올 건데 네이버가 사람들에게 뭔가 웹툰을 더 만들 수 있게 해요. 그런 도구를 또 준단 말이죠. 그럼 이 생태계가 정말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행성이 그 행성 하나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은 그들 스스로가 웹툰이라는 아바타의 행성을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행성과 지금 있는 제페토라는 행성에서 얘네들이 제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아바타로 여기 가서 놀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도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생태계가 그러니까 커지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과 행성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꼭 거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번에 그 제페토라는 행성이 또 몇 달 전에 똑같이 샌드박스라고 하는 행성하고 또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제페토에 있는 아바타들이 이제는 이 샌드박스 안에서 NFT로 거래가 될 수 있거든요. 행성들 간에 연결점들이 생겼어요. 행성들이 막 이렇게 오가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성들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지능화된 행성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그냥 서로 혼자들씩만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가능성들이 정말 이제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샌드박스라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 안에서 뭔가를 이제 제휴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지금 뽀로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IP들과 수많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들이 다 또 샌드박스랑 또 엄청나게 제휴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워킹데드랑도 제휴를 하고 막 그런 제휴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IP 기업들과 자기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제휴를 하죠. 이번에 또 네이버 웹툰은 하이브하고 그 방탄소년단에 있는 하이브하고 또 제휴를 맺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웹툰의 IP들이 지금 이 하이브도 자기들 스스로도 지금 메타버스가 되고 이제 메타버스 사실 기업이죠. 사실 자기들의 행성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미버스라고 하는 행성들을 또 만들어 놔. 근데 여기랑 또 웹툰이랑 제휴를 한대요. 거기서도 행성들 간의 접점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지금 보시면은 이 하이브라는 곳은 이미 또 우리 넷마블하고 또 제휴가 돼 있어요. 강력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방탄소년단 게임들이 다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넷마블에서 다. 엄청나게 많이 이미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 행성들 간의 연결되는 접점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유인이 생겨요. 나 홀로 있을 행성, 나 홀로만 이 행성이 있으면은 점점 생태계가 작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확장성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독점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잘 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행성들이 다 제휴를 해서 연결성들을 가지고 다니게 되면은 당연히 어디를 내가 가야 될지 하나를 잘 만들면 여러 곳에서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 유즈, 원소스로 원 아바타를 멀티 유즈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연결점들이 생겼을 때. 사실은 이 행성들 간의 호환성은 정말로 진짜로 완벽한 호환성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 호환성을 갖는 이유는 표준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약속을 지키고. 근데 지금 이런 행성들은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표준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아요. 표준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지키면서 다른 행성들과의 어떻게 보면은 콤피티션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협력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페토도 가상 행성이에요.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샌드박스도 블록체인 기반의 비슷한 메타버스 플랫폼 행성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경쟁 기업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따지면은 왜 콜라보를 하죠? 하면 안 되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둘이 협력을 합니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생태계를 늘려야지 더 크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메타가 발표를 하잖아요. 메타가 이제 호라이즌이라는 것을 할 것이고 우리가 메타를 어떻게 만들 것이다라는 비전을 발표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하나가 이제 호환성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폐쇄적으로 만들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왔을 때 다른 행성들로도
유기적으로 연동이 될 수 있게 갈 수 있게 만들고 거기서도 여기 올 수 있게 만드는 거고 폐쇄적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게 이번에 하나의 이제 자기들의 비전 중에 하나죠. 방침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러니까 우주가 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막 오갈 거잖아요. 거기서도. 그 안에서 개인들은 정말 또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번에 5년 안에 전환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기존에 있던 우리가 점과 선과 면에 있던 그 페이스북 서비스 우리가 모바일 휴대폰 안에 있던 PC 화면에 있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호라이즌이라는 공간 안으로 인피니트 오피스라는 이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만들게 하고 경제활동을 일으키고 그 안에 화폐를 넣고 NFT도 붙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NFT나 이런 것들은 정말 행성들 간을 연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접점이 동력이 되거든요. 이 메타버스 경제를 이어주는 이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막 생태계가 막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그저께인가 또 보면 그거 나왔잖아요. 나이언틱이 이제 우리는 리얼 월드 기반의 메타버스를 만든다고 나왔죠. 리얼 월드 기반의 메타버스. 포켓몬고 만들었잖아요. 현실을 위해서 지금 포켓몬이 뛰어다니는데 근데 이거를 여태까지는 대부분 다 나이언틱이 그냥 우리들이 만든 컨텐츠였잖아요. 우리들이 만든 포켓몬고가 현실을 위해서 AR 휴대폰을 갖다 놨더니 이 안에 등장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집도 하고 키우고 재밌게 살아라. 근데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은 이거를 너희들도 만들어라. 우리가 만드는 거 말고 우리도 정말 많이 만들 거야. 하지만 너희들도 만들어. 너희들도 정말 재밌게 만들 수 있거든. 그거 갖고 재밌게 놀아. 그리고 개발자들한테 말할 것도 없죠. 그런 툴들을 이제 다 공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5명까지는 공짜 개발자 기준으로 5명 밑으로 있으면 그냥 공짜로 쓰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은 돈을 좀 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유니티나 다 그런 모델들이잖아요. 유니티도 지금 다 가상의 공간과 인간을 공짜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도구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포트나이트를 만들었던 에픽게임즈가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를 발표했죠. 2월 달에. 정말 진짜 와 진짜 사람 같다라고 하는 가상의 인간을 공짜로 아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저작 도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제 해당 섹터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만드는 게 일반인들이 만드는 거는 수준이 달라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경쟁력을 갖지 못할 거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공감해요. 한편으로는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는 가요. 일종의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아무도 나에게 접근하지 않았던 영역들인데 누군가 그것들을 쉽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얘 진짜가 아닌데? 근데 저희는 그거를 이미 저는 선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유튜브 콘텐츠가 있잖아요. 정말 그 수많은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전공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상을 전공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만들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그런 정말 그런 류의 콘텐츠가 존재하고 정말 그건 필요하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건 유튜브가 없을 때도 존재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유튜브가 생기고 나서도 존재하잖아요. 그런 영역들은 존재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생태계의 롱테일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야, 저 조명을 저렇게 조명도 안 해. 마이크도 막 대충 하고 막 지나다니면서 뭐 앵글도 막 엉망이고 근데 조회수가 막 어마어마해요. 중요한 건 본질이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즐겁게 감동받고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게 정말 대단한 전공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롱테일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만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기도 분명히 침범하지 않으면서 더 큰 기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 때문에 여기가 더 빛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양한 걸 원하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쿠키같이 정말 재밌는 걸 원하기도 하고 정말 웰메이드된 잘된 뭔가를 원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다양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섹터에서 다 생길 거예요. 보세요. 제가 아까 음악 말씀드렸잖아요. 그 음악을 제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전공을 해야지. 그래도 기본이 돼야지. 어떻게 해, 그래도 배워야지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맞는 말이라니까요. 정말 맞아요. 근데 어떤 작곡가는 보면은 우리가 대중들에게 정말 귀에 쏙쏙 꽂히는 노래 작곡가들은 그걸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또 많아요. 또 있어요.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단 한 번도 작사와 작곡을 배우지 않았던 사람이 그걸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곡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영역들도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도구의 힘을 받았을 때, 너는 그 도구의 힘을 받았으니까 진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다양하다는 걸 인정하는 세상이 되고, 여기에 그렇게 말하는 동안 여기서는 돈을 벌 거란 말이죠. 그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서 유튜브라는 저작 도구와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서 FM이 아니니까 그런 거에는 관심도 갖지 마. 진짜를 배워야 돼. 이게 약간 이분화된 생각이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이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메타버스의 세상을 정말 이분법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잘 된다고 해서 이들의 영역들이 사라지거나 존중받지 못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저는 웹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웹툰도 분명히 예전에 보면 저도 이제 그 세계를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도제라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사사를 받고 그 방식들을 배우고 그 기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모라는 화면을 채우는 방식, 그 전개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안에 고유한 정통적인 방식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걸 또 배우기도 하고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인 제가 나만의 웹툰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진을 한 거죠. 그런 지능화된 도구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그런 게 만약에 정말로 재밌는 거 대중들에게 쇼폼으로 아주 정말 인기를 받고 좋은 컨텐츠가 중요한 건도 그 안에 있는 컨텐츠잖아요. 문맥이고 전달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면은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이게 또 돈도 돼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것들을 바라봤을 때 계속 이거 이렇게만 바라봐야 되냐는 거죠. 가능성을 인정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채색은 사람이 해야 돼. 왜냐면 내가 그래야지 맛깔이 나고 진짜 이게 색깔이 나는 거지. 내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맥락에 맞게 칠을 해야지. 지금 이게 지금 이 분위기에 맞는 색감을 넣을 거잖아요. 채색을 하시는 분들이 이 스토리에 맞게. 근데 AI한테 맡긴다고 그게 100% 구현이 되겠어? 이런 맥락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가만히 진행화되어 있는 이 도구들이 나중에 좀 더 진화가 될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문맥에 맞게 저한테 채색을 추천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나중에 진화가 되면 이제는 제가 이 보이스로 얘기할 거예요. 지금 한번 채색해줘. 채색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이걸 조금 더 어떻게 가보자. 인공지능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지금 너무 지금 톤이 밝고 난 지금 스토리가 무거운데 좀 더 어둡게 해줘. 진화가 될 거거든요. 분명히 방향이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역들을 경계가 지금 사실 소멸되고 있잖아요. 전문가의 영역과 비전문가의 영역들. 근데 이럴수록 이런 비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 메타버스 컨텐츠가 많아질수록 저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전문가의 컨텐츠는 점점 더 고유해지고 가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래서 둘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상대하고 어떻게 보면 시청자를 고려하지 않은 아주 어렵게 만드는 컨텐츠 유튜브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기도 하고 실제로 아주 정말 정갈하게 잘 만드는 걸 보기도 하고 선택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 가서 그냥 액세스를 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예전에 이게 없었어요. 여기만 계속 있었거든요. 다 여기다 부탁을 하고. 근데 이제 한번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도 그랬고 이제 공간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악, 웹툰, 아까 게임도 한번 보세요. 전통적으로 FM으로 게임 개발하셨던 분들에게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게임을 만드는 거 보고 있으면 저건 진짜 게임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생각 분명히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분명히 들어요. 네, 분명히 들어요. 근데 그 게임으로 지금 누군가 억씩 돈을 벌고 있잖아요. 실제로 벌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이 정말 플렉서블 해줘야 돼요. 내가 그것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원래 잘하시던 분들의 이 도구를 만약에 더 잘 썼을 때 정말 더 빛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더 빛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들을 이제 정말 실험해보는 시기들이 그 분야별로 다 올 거예요. 전부 다 차근차근. 그런 기조들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게 이 공간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이제 어마어마한 정말 부가가치가 생길 거예요. 아마도. 예상치 못하게. 근데 먼저 어떤 행성들이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앞으로 지금 생길 것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 말고 생길 것이고 어디를 또 먼저 또 선점을 해야 되고 하나를 내가 잘 만들어서 이 다양한 행성들이 뿌릴 수 있는 방법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진짜 어마어마한 부가 생길 수도 있죠. 현실에서는 백수인데 여기서는 직업이 없는데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제일 어떻게 보면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거든요.
메타버스는 그냥 지나가는 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트렌드. 그러니까 찻잔 속의 태풍. 저는 그게 또 공감도 가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그 책에 제가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막 태풍이 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태풍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저희가 2016년도에 포켓몬고가 등장을 했던 갑자기 또 그때도 또 이제 드디어 그때 오지 않았던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혁신과 태풍이 몰려온다고 또 잠깐 흥분했죠. 포켓몬고를 보고서 이제 포켓몬고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또 막 전산학과 사이에 있을 거야라고 막 했었죠.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 드러난 거는 포켓몬고 일반인들이 이식할 수준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다시 또 이제 그러다 지금 또 메타버스라고 뭔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예전 거랑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거 가상현실 아니야? 증강현실 아니야? XR 아니야? 예전에 있던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좀 지냈던 게임 아니야?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잠깐 트렌드로 올라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이제 듣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오히려 질문을 한번 거꾸로 드려보면은 모바일은 혁명이었나요? 모바일. 가장 가까운 우리가 경험했던 모바일. 혁명이었죠. 다 그렇게 느끼고 있죠. 공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던 해가 언제인지 아세요? 2007년도입니다. 우리가 그럼 잠깐 시계를 돌려볼게요. 2007년도. 어떤 해냐면은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했어요. 기기가 나왔습니다. iOS가 등장을 했어요. 앱스토어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앱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앱 경제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해에 구글의 안드로이드도 나왔습니다. 안드로이드 마켓도 나왔어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게 뭐가 세상이 바뀌는 거야. 자, 봐봐. 내 얘기 잘 들어봐. 핸드폰이 달라졌어? 핸드폰이 피처폰하고 비슷비슷해. 크기도 고만고만해. 그렇잖아. 여기도 플랫폼이 있어. 여기도 플랫폼이 있잖아. 돈을 더 많이 준대? 돈을 더 많이 주면 되지 뭐. 그렇잖아? 지금 터치라는 기술, 너 이거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알아? 아주 옛날 거야, 저거. 아주 옛날에 있던 기술인데 갑자기 여기 온다고 그게 뭐가 달라지나? 요즘은 그냥 지금에 있는 거에서 조금 더 그냥 변형된 뭔가가 나온 거야. 그냥 잠깐 트렌디한 게 나온 거지. 라고 얘기했던 실제로 회의에서도 제가 그 당시에 나왔던 회의의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노키아가 사라졌죠. 예, 그렇게 생각했던 노키아가 사라졌습니다. 태풍이 몰아쳤어요. 찻잔 속의 태풍인 줄 알았는데 태풍이 왔어요. 실제로 태풍이 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2007년도예요.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시장이 재편됐고 그들이 다 시장을 가져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혁명은 전조가 있습니다. 전조가 2007년도는 그런 전조가 나타나던 해예요. 전조는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플랫폼이 등장을 하고 그거 기기들이 등장을 하고 서비스가 등장을 한 해가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이볼루션이 진화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더 많이 막 일어서면서. 근데 저는 메타버스가 이번에 혁명이라고 느끼는 전조가 뭐냐면은 그런 기기들과 플랫폼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계속해서 발표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작년 10월 달입니다. 젠슨당이 얘기를 하죠. 메타버스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발표해요. 플랫폼입니다. 현실에 있는 물리 법칙을 가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정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플랫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플랫폼이 등장하자마자 BMW가 전 세계에 있는 공장 31개를 버추얼 팩토리를 만들기 시작해요. 생산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 버추얼 팩토리를 왜 만들지? 참 신기하네. 그거 만들면 뭐 도움이 되나? 근데 가상의 공장에서 우리가 자동차 설계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것들을 시제품을 만들려면 현실 제품으로 찍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이 자동차의 제품의 기획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버추얼 팩토리에서는 실제로 물건을 찍어내지 않아도 돼요. 아주 다양한 형태의 물건들을 그냥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전 과정, 디자인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드는 시간, 현실에 있는 물리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고객들에게 전달됐을 때 시뮬레이션의 제품들을 고객에게 보여줬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은 예전에는 라인이 다 완성이 돼갖고 제품이 나와버렸잖아요. 라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모델 자체를 바뀌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번에 실패했다. 이 라인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철수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유인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공장이 31개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리소스를 갖다 써야지 가장 효율적일지는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이런 분석이 없이 만약에 지금 어때 그냥 있는 것 같아라고 해버리면은 일단 설비가 깔려버리면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가능성들, 많은 비용들을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이 등장한 거예요. 굉장히 혁명적이죠. 그게 바로 작년 10월이고 올해 그 다음에 2월 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가 등장을 합니다. 에픽 게임즈가 만든 일반 사람들이 저 버추얼 휴먼을 무료로 만들어? 공짜로? 저렇게 빠르게? 예전에 버추얼 휴먼을 만든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일이에요. 전문가들의 일이고. 근데 그런 도구가 생겼어요. 플랫폼이에요. 저자 플랫폼이에요. 그걸 통해서 무궁무진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플랫폼이라는 거죠. 또 나왔습니다. 3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쉬가 발표됩니다. 메쉬가 발표되니까 또 난리가 났죠. 메쉬 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아, 교육이 이렇게 바뀌고 메쉬라는 플랫폼 위에서 아주 강력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플랫폼들이 또 등장을 했어요. 4월 달에 바로 미국의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25조짜리 계약을 맺습니다. 3월 달에 메쉬가 발표됐거든요. 4월 달에 25조짜리 계약을 맺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메쉬와 홀로렌즈를 공급하는 계약인데 25조예요. 홀로렌즈를 12만 대를 공급을 해야 돼요. 국방부에. 혁신을 국방에서 먼저 시작하겠다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올해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자기들의 중요한 플랫폼이 이제 거의 끝났다고 얘기를 하죠. 호라이즌이라는 서비스 플랫폼이 이제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거의 다. 인피니트 오피스라고 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오큘러스 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스토어가 있잖아요. 기기가 있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드디어 메인스트림 디바이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올해 지금 한 1000만 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애플의 아이폰 초기 속도랑 거의 비슷하거나 좀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또 이번에 발표했던 이제 아까 제가 AR 관련된 이런 나이언틱의 그런 저작 도구, 그것도 플랫폼이죠. 누구나 다 그것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지금 며칠 전에 나온 것도.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공식적으로 이번에 이그나이트에서 메타버스를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메타버스 플랫폼 레이어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고, 메타버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번에 발표했던 게 3월 달에는 메쉬를 발표하죠. 이번에는 팀스와 메쉬를 결합 형태가 나온 거죠. 우리가 메타버스가 반드시 홀로렌즈 안에만 있지 않다는 거죠. 팀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줌 같은 건데 그 안을 우리가 정말로 몰입하고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게 그거거든요. 이번에 이그나이트에서 나온 게 그거거든요. 지금 이게 전적으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똑같이 또 듣습니다. 그게 왜? 봐봐. 야, XR 다 있던 거라니까? 다 있던 거야. 다. 그 지금 이런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이런 거 다 옛날에 다 있던 거라니까. 다 있던 거라니까? 야, VR 기기가 언제부터 있었던 건데, 다. H침석 다 있었던 거잖아. 다 있었던 거야.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런 모든 기술과 역량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컴퓨팅의 집결체가 지금 공간으로 들어와서 특이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지만, 특이점이 생겼을 때를 변곡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움직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거죠. 왜냐면 지금 이거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발표를 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거 다 옛날 거야. 조금 재밌는 게 있긴 하네. 근데 다 옛날 거잖아. 봐봐. XR! 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에도 저는 이번에 태풍의 전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게 태풍이 아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변치 않는 원칙은 있어요. 어차피 오게 돼 있어요. 지금 태풍이라고 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 태풍은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했던 어떤 가지 상황들을 모두 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요. 앞으로 이거는 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축적돼 가고 있는 거예요. 버려지는 게 없어요. 다 쌓입니다. 그러다가 태핑 포인트를 만나거든요. 잠깐 주춤할 수는 있어요. 이 전 것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